지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평소에 병렬 독서 많이 하시는지. 저는 사실 다른 분들이 병렬 독서 하신다고 할 때 저는 진짜 직렬 독서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했는데 책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제가 읽다만 책들의 리스트가 다 모두가 병렬 독서였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타의적으로 병렬 독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퇴근길이나 책을 맞다. 읽게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지금도 같은 상황. 시간을 통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쪼개서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출근길에 한 3, 40분 정도와 퇴근길에 한 3, 40분 정도 전철에서 앉을 경우에 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사무실인 것 같은데 사실 사무실에서 길게 읽지는 못하고 많은 분들이 저희는 이제 책을 공유하기 때문에 책을 신간이 나와서 주시면 그 자리에서 좀 펼쳐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책인지 좀 재미있을지 이런 것들을 쌓이면 그것도 병렬 독서 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정확히 몇 권을 병렬 독서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래도 최근까지 붙잡고 있었던 책들 몇 권을 소개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책은 67번째 천상갑이고요. 5분의 1 정도 진행된 책입니다. 담당 편집자를 제외하고는 제일 빠르게 이 책을 접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작년 말에 귀신들의 땅에 나와서 손승우 작가님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으셨는데 거의 대만 문학의 붐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진짜 엄청 기대하고 지금 두 번째 책을 읽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남자랑 여자랑 되게 오랜만에 파리에서 만난 상황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 둘은 어린 시절에 아역 영화배우 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여자는 이 남자와 함께 있으면 잠이 들 수 있지만 평소에 거의 잠을 못 자서 거의 항상 이제 수면 부족의 상태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나러 올 때도 오랜만에 너를 만나니까 난 여기서 푹 잘 거야 라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실제로 그 작은 방에서 지금 이제 잤다 일어났다 하는 상황이에요. 이 둘의 지금 함께 잔 잠자리 친구로서의 역사는 굉장히 긴 것으로 보이고 근데 각자의 이제 각 인생이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는 너는 모를 거야. 나는 사실 연쇄살인마야. 이런 말을 하거든요. 또 이 남자의 현재 상황은 사랑하는 애인을 최근에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만 떠오르면 눈물이 나기 때문에 울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계속 맺고 있어요. 이런 되게 독특한 설정에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둘은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 다른 인생의 양상을 살게 됐는지 뒤를 읽어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다 읽기 전까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 책으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이 책인데요. 많은 원년의 풋볼이라는 책이고요. 지금 45% 정도 읽은 것 같아요. 반은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책은 진짜로 그냥 너무 재밌어서 제가 가장 오래 붙들고 집중해서 읽고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최근에 일본 문학을 편집을 해서 책이 나왔는데 그걸 편집하고 나니까 일본 문학에 대한 향수가 되게 올라오길래 평소에 너무 좋아하던 오에 겐자부르 소설인데 아직 읽지 못했던 책을 읽게 되었고요. 문학이기도 하지만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 활동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김지아 시인의 석방운동을 목소리를 많이 내기도 하셨고 히로시마에 가서 핵을 직접 보고 반전운동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이 되게 진짜 소설가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많이 했었거든요. 일단 이 만엔이 1860년대부터 61년 사이에 잠깐 사용된 연호라고 해요. 그리고 원년은 그 연호가 시작된 첫 해를 말하는데 1860년대 만엔 원년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봉기를 일으켰는데 이 주인공의 집안이 그 중에 약간 공격을 당했던 부잣집의 이제 사람인 것 같고 일본의 근 100년 현대사를 배경으로 해서 이 두 형제가 그 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이 두 형제는 그래서 다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런 얘기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고향에 내려갔을 때 그 당시에 조선인 부락이 있었는데 시골 청년들이 조선인 부락을 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인 한 명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일본인 중에 한 명이 누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이 두 형제의 둘째 형이었다고 해요. 이 사건을 묘사할 때 굉장히
그냥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그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읽어도 한국 사람들이 읽어도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역사적인. 근데 그런 시선이 저는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이 작가는 국가라든가 뭐 그런 것을 떠나서 굉장히 인류애적인 사람이고 되게 깊고 맑은 시선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바라볼 수도 있구나라는 좀 감동을 받았던 책입니다. 지금 이 책은 교정의 요정이라는 책이고 유리관님이 쓴 책이에요. 편집부에서 신간이 나와서 돌리는 와중에 받은 책이고 그 자리에서 읽다가 너무 재밌어서 너무 많이 읽어버린 거예요. 일을 못하고 한 반 정도는 그 자리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민음사 탐구 시리즈에서 이 파란색들은 에세이 시리즈로 일기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리관님이 출판 노동자이고 자기가 교정을 본 그 교정 일기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분을 아는 분이어가지고 읽는데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고 너무 웃긴 거예요. 빨리 다 읽고 따로 연락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공감이 가서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교정교열자의 업무는 지옥에서의 밭갈기와 같은 것이다.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일을 전혀 가능하지 않은 조건 속에서 감히 가능하게 하려고 무한한 책임, 영원한 책임으로 홀로 떠맡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교정을 보다 보면 굉장히 외로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나밖에 알 수가 없고 인쇄라는 최종심이 있기 전까지 저는 어떤 결판을 내야 되는데 그게 되게 답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취사 선택을 끝에 가서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옥에서 밭갈기 같다라는 표현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교정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독서 일기 내용도 있고 그 후에 이제 정치적인 얘기도 있고 유쾌하고 재미있는 에세이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오늘 안에도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스티븐 핑커의 글쓰기의 감각으로 한 25%에서 30% 정도 읽은 책이에요. 저희 원미선 팀장님이 팀원 전체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저희 이제 책을 받아다 나눠주셨거든요. 그래서 거의 함께 있는 독서 이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글쓰기는 고전적 글쓰기 스타일이다 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되게 좋은 글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주 안 좋은 글과 아주 좋은 글을 계속 비교해서 보여주시고 있어요. 쓰면 정말 안 좋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메타담화랑 메타 개념을 쓰는 거예요. 메타담화는 용어에 대한 용어, 뭐 절이나 검토, 논의, 메타 개념도 사실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단어들을 계속 쓰는 거죠. 예컨대 사람들이 서로 더 좋아하게 만들도록 설계된 편견 감소 변화 모형과 그 부분을 고치면 우리는 사람들의 편견을 줄임으로써 즉 사람들이 서로 더 좋아하게 만듦으로써 사회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변화 모형 같은 말을 쓰지 않고도 구체적으로 더 전달할 수 있다. 아주 디테일한 글쓰기 방법 그리고 스킬들을 알려주세요. 저희도 이제 글을 쓰는 일이 종종 있고 보도자료부터 시작해서 서평이라든가 이라는 책이 굉장히 실용적으로 쓰일 것 같고요. 또 다른 분들도 글쓰기를 이제 하지 않고 계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업무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책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데버라 리비의 살림비용이라는 책이고 자전적 에세이 3부작에서 2부작인 책입니다. 살림비용이라는 제목이 너무 끌려서 읽게 된 책이에요. 이 책은 좀 정치적이고 페미니스트적인 책이라고 본인이 밝히고 있는 책인데요. 데버라 리비 작가님이 50세 정도에 이혼을 하고 두 딸과 같이 살게 되면서 쓴 에세이라고 해요. 한 50% 정도 읽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에세이다 보니까 제가 재밌는 부분을 막 골라 읽었어요. 첫 번째 장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 작가분은 이제 술집에서 두 남녀가 이야기를 나누는 걸 훔쳐듣거든요. 근데 남자가 먼저 여자한테 가서 말을 걸고 자기 이야기를 막 해요. 그 얘기를 듣다가 여자분이 자기가 이야기를 다시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남자분은 굉장히 지루하게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당신은 참 말이 많군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전해주는 이 작가분의 이제 되게 예리하고 날카로운 부분 같은 게 되게 잘 드러나는데 이 남자는 자신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거나 그것 자체가 너무 자유로운 사람인데 여자인 상대방한테는 당연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도 되게 고군분투를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자는 항상 자기를 되게 의심하고 그리고 그 자유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데 남자는 그걸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책은 되게 여자로서 여자도 잘 느끼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잘 파고든 책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맞는 말인데? 라고 생각하고 되게 재미있게 읽은 부분이에요. 곧 다 읽을 수 있겠죠? 네. 이 책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아마 절판된 책이어서 이 출판사에서 이 버전으로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이 책은 제가 살면서 매번 읽은 것 같아요. 저한테 거의 성경 같은 책인데 이번에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책을 다시 읽고 추천하는 책입니다.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은 사랑도 기술이 필요한 어떤 행위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뭘 배울 때, 새로운 업무를 배울 때, 혹은 운동을 배울 때 모두 다 그 기술을 연마하려고 되게 애를 쓰잖아요. 근데 사랑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건 사랑은 빠지는 어떤 머물러 있는 행위다라고 생각하지만 되게 활동적인 일이고 실천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또한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로 이 책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처음 읽은 게 20대 초반이었는데 아마 그때 이제 어떤 연애에 또 실패를 하고 책을 막 찾다가 이 책을 꽂혀서 샀던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게 저는 그땐 좀 어려서 그랬겠지만 받는 행위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쟤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 근데 사실은 사랑은 굉장히 주는 행위에 가깝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을 주는 행위에 대한 실천적인 그런 방법을 잘 몰랐구나 라는 걸 그때 되게 깨닫게 됐고, 이게 남녀 간의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온갖 종류의 사랑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나와 나 자신의 사랑도 있고, 남녀 간의 사랑은 보통은 이제 합의를 위한 사랑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은 다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하나가 되었을 때를 꿈꾼다고 해요. 자식과 부모의 사랑은 반대로 분리를 향해 가는 사랑인 거예요.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는 한 몸이지만 그때부터 천천히 계속 분리해 가는 과정을 우리는 밟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랑이다. 다시 좀 이렇게 읽으면서 맞아, 그런 부분이 있었다. 좋은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사랑을 해줘야겠구나,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했고요. 볼 때마다 계속 깨닫는 것 같아요. 언제든 다시 읽기에 되게 좋은 책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책은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라는 책이고요. 3편 정도 읽었는데 한 15% 정도 진행된 것 같아요. 저희 팀에서 이제 재밌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구매를 했었습니다. 김기태 소설가분이 굉장히 지금 떠오르는 신예 작가인 것 같아요. 2024년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셨고 여기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선정도 있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에게 추천사도 있고요.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소설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드릴 단편은 세상 모든 바다라는 첫 번째예요. 이 세상 모든 바다의 제목은 BTS 이후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어떤 가상의 K-팝 그룹의 이름이에요. 세모바라고 총칭해서 이렇게 짧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모바는 그냥 가수가 아니고 굉장히 윤리적으로도 진보적으로도 올바른 메시지를 많이 들려주고 있는 가수라고 해요. 어느 날 이 주인공이 잠실 주경기장에서 콘서트를 보러 가서 자기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남자애를 만나요. 이 친구도 세모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하면서 자기가 들었는데 아마 이 콘서트 끝나고 게릴라 콘서트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소문이 있다, 내가 이제 SNS 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사건이 일어나요. 반전 시위를 하려고. 실제로는 이제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온 건데 그 세모바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춤을 추면서 가짜 총이지만 총을 들고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인파가 너무 많이 몰린 거예요. 세모바인 줄 알고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큰 사고로 이어져요. 죽은 사람 명단에 9명 중에 이 친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때부터 약간 패닉에 빠지는 것 같아요. 세모바가 또 흔들리기 시작하고 굉장히 복잡한 생각에 빠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고향에 가서 주변 돌아보고 생각을 하다가 올라오는 그냥 그런
짧은 단편인데 저희가 되게 쉽게 SNS에서 말을 하고 메시지를 표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무도 모르고 사실 나쁜 게 영향을 끼쳤다고 해도 저희가 죄책감까지 이렇게 가지는 것까지 잘 가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긴밀하게 세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되게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리가 한 번씩 같이 읽어봐야 되는 우리 완전 동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책이고요. 친구들과 읽는 것처럼 마치 그 가수 알아? 뭐 그 영화 봤어? 이런 식으로 꼭 대화를 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네. 한 7권 정도를 지금 이제 병렬 독서를 한다고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병렬 독서라고 하면 굉장히 죄책감이 먼저 오거든요. 내가 이걸 또 다 읽지 않고 또 새로운 일을 벌였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 되게 마음이 좀 그렇기는 한데 이번 기회에 내가 읽고 있는 것들이 정확히 무엇이며 끝내야 되는 것이 무엇이며를 좀 파악하게 된 것 같아서 독서에 되게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병렬 독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마디. 저 개인적으로는 병렬 독서에 좀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책이 좀 지루하면 이 책으로 갔다가 여러 가지 세계를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는 거는 병렬 독서의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독서가 신경안정제 같은 역할을 저한테는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그냥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제 앞에 놓여 있는 것들 제 시선을 좁게 보게 되잖아요. 내 것 바쁜 거, 내 힘든 거 이런 것들에 빠져 있다가 책을 펼치면 거기에는 그 사람들만의 갈등이라든가 세계라든가 그런 게 이렇게 펼쳐지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오늘도 서로 다들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이런 위로를 좀 얻는 것 같거든요. 병렬 독서를 통해서도 그런 세계 확장 그리고 위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렬 독서 기죽지 말자 화이팅! 추천. 아 진짜요? 저 혜진 과장님 추천하고 싶은데요. 저희 세계문학 전집에. 왜냐면 이분도 진짜 집에서 이 책을 읽을 시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출퇴근길에 너무 피곤해서 맨날 잠만 잔대요. 그래서 도대체 언제 그 책들을 다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뭘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재밌게 읽고 있는지 좀 궁금해져서 혜진 과장님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